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일베나 뉴라이트와 비슷한 주장을 해서 이상함을 느낀 채널 혹은 커뮤니티, SNS 등등 언제든지 일베 의심되는 채널들 뉴스타즈 홈페이지에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번 본격적인 주제인데요. 검찰에서 최근 정경심 교수님 차명으로 조국 반일 테마주 매입했다, 기자간담회 해명 모두 거짓이다, 이런 주장을 했고, 이게 또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경심 교수가 다른 차명 계좌로 조국 전 장관의 테마주인 모 회사에 상당히 투자했다 그러며, 심지어 민정수석으로 조국 전 장관이 재직하던 그 시점 죽창가를 통해 일본과 친일파를 비난하자 정경심 교수는 주가 상승이 예상되던 반일 테마주 주식을 상당량 차명 계좌로 매수했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인데요. 이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직접 방금 전에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이 내용을 알리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오해를 받을 수 있기에 직접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해봤는데요. 앞서 그 보도에 대해서 당연히 터무니없다는 내용이고요.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증권 전문가 지인으로부터 주식거래 교습을 받으면서 추천받은 주식 거래를 한 거고, 이렇게 모 화학과 모 산업 총 수익 보시다시피 총 37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 내용을 보면 정경심 교수의 주식 매입은 민정수석을 그만둔 후고, 중요한 건 정경심 교수가 이 주식이 반일 테마주인지 여부를 전혀 몰랐고 추천자 역시 반일 테마주라고 추천한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다시피 얻은 수익은 총 37만 5천 원이죠. 마치 어마어마한 수익을 막 거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를 통해 막대한 부를 막 축적하려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데요. 지난 강남 건물주의 꿈 다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검찰과 언론의 프레임 공격이 어마무시하죠. 심지어 이번에도 남편은 죽창가를 올릴 때 아내는 반일 테마주에 투자해서 떼돈을 벌었다는 인상을 전파하려는 겁니다. 아주 얍삽하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저게 떼돈을 벌려고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투자를 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재판 마지막 순간까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저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근대 형법의 최대 성과가 법과 도덕의 분리인데, 지금 검찰과 언론은 아직까지도 도덕 프레임을 작동시켜서 망신주기 보도를 하고 있죠. 실제로 다들 아시다시피 조국 전 장관은 강제징용 노동자 관련 대법원 판결을 강하게 옹호했고, 그 판결을 비판하는 일본 정부 및 국내 일부 언론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이 반일 선동을 한다는 맹비난을 받았죠. 이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지금 되돌아봐도 당시 조국 전 장관의 대일 강경 노선이 오류였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심지어 조국 전 장관 테마주라는 그 회사에 대해서도 전혀 연관도 없다고 이렇게 단호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조국 전 장관을 저렇게 헐뜯을 때는 어마무시한 플래시가 터졌는데, 정작 이런 해명에 대해선 제대로 보도조차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진실을 알려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따박따박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이 반격의 데스노트를 채워가고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도 이 조국 전 장관 가족분들의 이런 따박따박 대응 꾸준히 여기에 리스트업할 예정이고요. 앞에 보셨다시피 조국 전 장관은 반일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저도 올해 6월에 유정호씨, 임승비 사진작가님과 함께 독립운동가 이상정, 이상화 선생님 후손인 이지훈 선생님을 직접 찾아뵙고 독립유공자 후손 처우 개선 그리고 인식 개선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유스타즈 단체를 직접 만들었는데요. 아직까지도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의 처우가 실제로 친이라면 3대가 떵떵거리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야 된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재훈 선생님께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동대구에 또 직접 다녀오기도 했는데요. 페이스북에도 직접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올해 8, 9월쯤 전화를 드렸더니 코로나로 인해 자원봉사자들도 못 오는 상황이라 하셔서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지금은 큰 문제가 없다고 하십니다. 지난번 박시영 대표님이 저희 유스타즈에 소중한 후원금 50만원을 직접 기부해 주셨는데, 거기에 제 사비 50만원을 보태서 유스타즈 이름으로 후원금을 직접 전해드리고 온 겁니다. 저희 유스타즈는 앞으로도 매달 독립유공자 및 후손분들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단체 그리고 개인의 후원을 할 예정이고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주신 소중한 관심과 후원을 그대로 돌려드리는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후원금은 일시적 지원일 뿐이기 때문에 국가, 시민사회 영역에서 독립유공자 및 후손들의 처우 개선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꾸준히 목소리를 낼 예정이고요. 다음 주 15일까지 소수자 약자 연대, 역사 바로잡기, 미디어 생태계 조성 등 단체 취지에 공감하는 청년, 청소년 활동가들도 모집 중이고 선한 영향력을 가진 인플루언서들과도 연대해서 재미있게 활동할 예정이니까요. 주위에 좋은 분들께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계셔서 봉투 인증샷을 남기고 왔고요. 이재훈 선생님께서 정말 감사드린다며 이런 짧은 말씀을 남겨주셔서 그걸 요약해봤습니다. 그는 청년들이 그 애국이라고 할까, 독립에 대한 그 정신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가 현재 독립되어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옛날에 독립운동가도 또 전부 젊은 시절 때 그렇게 했지. 나이 먹어가는 힘이 있어야 하지. 지금 오신 분들 젊은 분인데 참 우리나라가 기회가 되는 그런 운동입니다. 앞으로도 이 선조분들의 그런 정신과 뜻이 잊혀지지 않도록, 그리고 왜곡되지 않도록 앞으로 저희도 열심히 끝까지 활동하면서 이 사회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이상정 선생님 그리고 이상화 선생님의 후손분이 바로 이재훈 선생님이신데요. 이상정 선생님께서는 그때 당시 대구시에서 만평 부자로 알려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 팔아서 독립운동을 하고 그렇게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분들이죠. 그런데 정작 이런 분들의 후손은 월세 20-30만원짜리 단칸방에서 어렵게 지내고 계시는 게 현실이고요. 그때 친일 매국행위를 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을 때려잡았던 그런 사람들의 후손은 지금 땅도 몇천 평에 대대손손 득세하면서 살고 있죠. 이 역사를 바로잡지 못하면 결국에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역사 바로잡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국가 차원에서는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기에 저희 민간 영역에서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역사를 바로잡아갈 예정입니다. 후원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렇게 간략하게 공유드리고요. 이렇게 결과보다는 과정, 스펙보다는 경험,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서 스스로 자존감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내면을 좀 들여다보고 또 타인과의 연대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싶고 청년, 청소년, 기성세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원하고 문화예술 기획 및 참여, 봉사활동을 좋아하고 선한 영향력을 가진 인플루언서를 꿈꾸는 청년, 청소년들 주위에 좋은 분들 있으면 많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스타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독립유공자 후손 및 참전용사분들 처우 개선 그리고 인식 개선 이외로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재미있게 활동을 해갈 예정입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